물건을 오히려 시장이 많이 풀어버리는 효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시장 반등이 빠르게 일어난다면 과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까? 뭐 헬리오시티랑 비교하니까 파크풀은 비싼 거 아니야, 입지가 떨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제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오는 지역들입니다. 광명, 성남.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또 풀고 이렇게 계속 규제 완화하면서 시장의 연착륙을 굉장히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1월 3일에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향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규제적 해제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번에 나왔던 분양 시장 활성화 내용 중심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은 조금 약간 자극적일 수 있게 뽑았어요. 대대적인 분양시장 규제 완화 모두에게 좋을까요? 도움이 되는 지역은 어딜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의 어떤 정책 방향이 무조건 좋은 순기능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러 이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분양시장에 대한 내용이죠. 왜 할까요? 분양 아파트 좀 청약 좀 많이 하시고 많이 좀 사주세요 라는 거죠. 건설 경기에 대한 침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이제 어떤 그 자구책인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계약이 1월 3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1월 3일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둔촌주공이 사실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어떤 파급력을 좀 고려해서 좀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계약 관련해서 이제 좀 시장에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상황이 될까봐 좀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전매 제한에 대한 완화책을 일단 제가 앞으로 뽑았는데요.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최대 3년으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를 시켜줘서, 짧게는 뭐 1년 안 되는 기간에도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금, 완화책을 냈습니다. 근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목적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전매 제한을 왜 하느냐는 거죠. 과거에 2013년, 14년부터 분양, 시장이 아직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상승장세의 분위기가 막 오르지 않을 때 분양권 사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시장 분위기가 계속 상승장세로 계속 이어지면서 분양권 샀다가 팔아서 차익 보고 또 분양권 샀다 팔아서 차익 보고 분양권으로만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분양권으로 사고 팔아서 자꾸 가격 차익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안 되겠다 해서 전매 제한을 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지금처럼 전매 제한을 풀어주면 당연히 이게 좋은 매수 사인이 되겠죠. 지금 들어가서 사면 내가 1년, 2년 뒤에 팔면 꽤 괜찮은 차익이 나는데 왔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약간 침체, 하락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심리가 얼어있어서 잘 매수에 어떤 분양권을 사거나 분양 청약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전매 제한이 풀림으로 해서 언제 팔지? 빨리 풀려야 파는데 했던 분들에게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오히려 시장이 많이 풀어버리는 효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선호하지 않던 비선호 지역이나 뭐 지방에 좀 인기가 없던 지역인데 그냥 분양권 일단 들고 있으면 가격 오르는 것만 보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침 이게 나옴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선호 지역에는 굉장히 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을 더 가라앉히는 효과를 그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수도권 또 선호 지역 또 비선호 지역 간은 다르긴 하겠지만 선호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막 쏠려가겠죠. 그래서 저기라면 내가 들고 있다가 몇 년 안에 팔으면 괜찮은 효과가 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난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분양가 상향제 주택 등에 적용됐던 의무 폐지를 했는데요. 이거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집을 입주하지 않고 과거에는 입주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거 실거주 의무가 생김으로 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와도 굉장히 심한 전세 어떤
상황은 전세가가 빠지는 이런 일은 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세로 다 돌릴 수 있도록 실거주고 안 해도 되도록 하면 물량 신축 물건들이 이제 입주 시점 됐을 때는 전세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전세 가격을 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그 지역 내에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그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전세 가격이 빠지면서 매가가 빠지고 이게 조금 장기화되는, 그러니까 신규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점도 우리가 체크하시고 가셔야 된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분양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특히 이번에 이제 12억 이게 기준이잖아요. 허그의 기준이. 근데 그 12억을 초과하는 파크포리온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지금 12억, 13억대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 대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딱 나옴으로 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된 것이죠.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요. 좋은 급지에 있는 물건들을 가격이 좀 높아도 잡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지만 거꾸로 만약에 내가 저 대출을 받아야 돼서 상급지를 좀 더 선호하는 급지를 못 가고 그 아랫대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 오히려 조금 13억 넘어가도 되네, 이제 다 되네 라고 생각하면 이 가격대 물건보다 그걸 잡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선호 지역으로 쏠려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기가 없는 단지, 비선호 지역은 오히려 그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좀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호 단지, 선호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어떤 분양 시장에서도 이렇게 양극화, 서로 시장마다 그 물건마다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약제도를 합리화한다. 그래서 1주택자가 당첨이 됐을 경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됐었잖아요. 이거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에서도 다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유주택자도 할 수 있다. 과거에 이 줍줍이 굉장히 핫했었죠. 그래서 뭐 내가 이미 주택이 있어서 자격이 안 되더라도 줍줍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를 가져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막혀져 있었던 부분을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아마도 아무 지역이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주택수가 있으니까. 하시려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선별해서 접근하시겠죠. 역시 이제 어떤 매수에 대한 그 청약에 대한 수요들을 좀 더 끌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 이제 무주택자나 지금 그런 분들보다는 좀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좀 사줘야 돼. 유주택자, 다주택자 너희들이 해주지 않고는 이 시장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핵심지의 미분양 물량이나 핵심지의 어떤 분양 시장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단기로 보면, 단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지금 약간 하락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분양 물량을 분양 시장에서의 어떤 뭐 전매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효과 보기는 어렵고, 비선호 지역이나 비선호 단지들은 오히려 조금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단기로는 그렇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진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그 밑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가진 사람, 자금이 되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고, 자금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분들이 더 하는 동안에 또 위축돼서 못하고 이런 상황이 좀 더 그런 게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꼭 드리고 싶고요. 분양시장, 요 생각해 볼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의 이 정부가 규제를 과감하게 확 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경착륙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연착륙하기 위함이다.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부양이 아니다.
오늘 또 그 원효인 장관이 집을 사라는 사인이 아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기자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에서 인터뷰하셨던데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안정, 정상화에 초점을 둔 것이지 부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보다 이런 규제 완화책이 먹히고 금리도 빠르게 안정된다면 그래서 시장 반등이 빠르게 일어난다면 과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까? 이렇게 지금 약간의 여지없이 확 풀어준 것을 거꾸로 도입해보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뜨거워지려고 한다면 또 빠르게 규제를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책에 대한 지금 나온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시되 어떤 또 한 번 한 템포 더 갔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의 또 방향은 어떻게 될까까지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너무 지금 막 공격적으로 막 뭔가를 막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내가 1주택인데 갈아타게 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한 기회인 거는 명확하다. 자, 분양시장에 지금 물건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입장별로 제가 가능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분양주택은 아주 매수가 좋은 기회인 건 맞아요.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꼭 현재 거주지역이나 생활권 그리고 직주 근접을 다 고려했을 때 거기에 어떤 분양이 진행되는 게 있다. 괜찮은 단지가 나온다. 이러면은 꼭 관심 갖고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의 문을 열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아타게 하고 1주택 하는 것은 어떤 주거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그거를 막는 정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하고요. 다주택자들이나 지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이 좀 약간 한 템포 속도를 조금 잘 이렇게 보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이지 무주택자라면 제가 볼 때 지금이 아주 좋은 찬스인 건 명확합니다. 강조를 계속 드리고 싶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당연히 계약해도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싸지 않고요. 뭐 이제 비교해보고 뭐 헬리오시티랑 비교하니까 파크포레온 비싼 거 아니야 입지가 떨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헬리오시티 나쁘지 않죠. 좋죠. 입지가 너무 딱 탁월하고 좋은데요. 파크포레온도 괜찮아요. 가격이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뭐 송파와 강동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파크포레온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가 교통 여건부터 시작해서 뭐 주거 환경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기를 굳이 내가 청약이 예를 들어 당첨됐는데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다. 철산자의 헤리티지도요. 입지가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주변에 지금 연식이 10년차 되는 아파트의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가 나와 있어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1도 필요 없다. 이건 매수하셔도 된다. 지금은 고민되시겠지만 나중에 몇 년 뒤에 돌아보시면 그때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서울 외에도 선호도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다 적지 못했기 때문에 또 왜 우리 지역은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적은 것은 그만큼 제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오는 지역들입니다. 광명, 성남 이제 지금 분양하는 곳이 분양 물건들이 있는 곳들이 있죠. 그리고 과천, 수원, 영통, 인천, 송도 이 지역들은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물량이 많아서 지금 좀 타격이 좀 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규제도 많았던 지역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되고 워낙 입지적으로 탄탄한 자리인 만큼 향후에 물량을 소화하고 났을 때 굉장히 빠르게 가격을 다시 올려갈 수 있는 자리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탄탄한 입지들이기 때문에 보셔도 되겠다. 기회는 되게 좋은 기회다. 그리고 더불어서 빨간색 세종 매수의 기회입니다. 세종은 제가 과거에 한 몇 달 전에도 세종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 통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꽤 길게 언급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지역들을 보실 때는 공급량이 많다라는 어떤 좀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세가랑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입주를 내가 할 거라면 상관없지만 입주가 아니라 내가 전세로 일단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전세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대처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가장 고민은 지금 수도권 외곽지에 많이 외곽지에 있는,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분양권 갖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외곽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악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자금 조달에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불안에 떠느니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 손실 보면서 하더니 팔래. 이렇게 팔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지 마시고 성급하게 그렇게 매도하는 거는 반대고요. 다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상급지 이동, 좀 더 좋은 곳을 위해서 좀 내가 손실 보더라도 싸게 사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하시겠다. 그런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한 어떤 목적을 가진 과감한 매도는 찬성이지만 나는 그냥 빨리 이게 정리할래. 못난 이들 빨리 팔아버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손실 보시고 정리하는 거는 아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거가 있어요. 지금 금리 이슈가 사실 좀 잦아들고 나면 각 지방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에너지, 펀더멘탈 이런 것이 각자 다 달라서 그 지역별로 힘이 좋은 지역들도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별로 잘 우리가 분석해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잘 지역별로 각자 대처하는 방식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네요.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 변동성이 많고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한 몇 개월, 1년, 2년을 놓고 막 그 안에서 뭔가 답을 내려고 하면 사실은 잘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면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이기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처리해야 할, 내가 지금 소화해야 할 것들이 너무 버겁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돼 있어서 이걸 지금 끌고 가는데 힘드신 분들이라면 좀 쉴목 크게 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대처하시는 그런 마음의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